예, 지난 시간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했었죠. 오늘 시간에는 충격량과 운동량입니다. 페이지상은 34페이지인데 그 뒤쪽에 문제 잠깐 안 풀어본 거 있어가지고 잠깐 한번 볼게요. 봅시다. 태국 테니스 공의 운동 예측하기는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3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는 요거 봅시다. 어떤 우주 탐사선이 목성의 공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목성에 접근하였다. 이후 탐사선은 중력을 이용하여 목성을 돌아 접근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갔다. 이때 우주 탐사선의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까? 탐사선의 이러한 항해법이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목성이 있어요. 목성이 공전을 할 거예요. 목성이 이쪽으로 한다면 이제 태양이 있다고 얘기하고,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을 이제 이렇게 목성이 공전할 거예요. 지구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도 있을 테고 목성도 있을 거고, 어쨌든 지구에서 이제 우주선을 보냅니다. 우주선을 보내는데, 보냈을 때 목성이 공전하는 궤도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공전하는 궤도에서 지구에서 출발시키고 나서 목성의 궤도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목성의 궤도를 들어가게 되면 따지고 보면 목성은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충돌하기 전 목성의 운동량이 있고요. 충돌하기 전 우주선의 운동량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운동량은 뭐 곱하기보다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주선의 경우는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목성에 비해서 작죠. 하다 보니까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얘가 상당히 작았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충돌하고 나서 요 궤도를 지나가서 실제로 부딪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궤도를 돌아서 요렇게 해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게 되면 얘의 속도가 있을 거예요. 목성의 속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의 속도 V 다시가 있을 거예요. 원래 속도가 V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목성의 속도는 V로 일정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V가 어떻게 되냐면 V 다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성 주변으로 우주선이 궤도를 돌아가게 되면 목성의 운동량은 이쪽 방향으로 가던 운동량이야. 우주선의 운동량은 이쪽 방향으로 가던 운동량입니다.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따져보면 이쪽으로 가던 운동량 더하기 이쪽으로 가던 운동량의 합은 당연히 목성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빠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던 운동량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성의 질량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목성은 속도가 줄긴 줄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목성의 속도고 질량에 비해서 속도가 워낙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요 줄어든 운동량이 결국에 따져보면 누가 가져가냐라고 하면 이 우주선의 운동량으로 가져갑니다. 운동량 변화량이 없어야 돼. 변화량은 일정해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궤도를 지나가게 되면요. 목성 궤도를 지나가게 되면 우주선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배울 텐데 지구 궤도를 쏘아 올릴 때 제1 지구 탈출 속도라고 얘기해요. 이게 보통 한 11km 그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요거 지구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인공위성 같은 거지, 우주선 같은 것들이 지구 궤도는 벗어날지언정 태양의 질량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얘의 속도, 이 우주선의 속도, 뭐 나간 이후에 요 우주선이라, 요 우주선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요런 목성 궤도, 그리고 화성 궤도, 그리고 달 궤도를 지나가게 하면서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는 20인가 30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초속. 그 속도로 궤도를 지나가면서 화성 궤도, 목성 궤도, 그 궤도를 지나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지구를 탈출하면서 최초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우주선에서 고체 연료를 쌓아 올리면서 날아가는 것밖에 없겠지만 그 이후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태양계 주변에 있는 행성들의 궤도를 지나갑니다. 궤도 주변을 지나가. 그러면서 이제 목성의 운동량을 얘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성의 속도는 느려져. 하지만 상대적인 크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줘도 되고요. 하지만 요 우주선의 경우 질량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해서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보낼 때 이렇게 해서 점점 빠르게 보냅니다. 원리를 한번 얘기해 봤고요. 그럼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충격량과 운동량입니다.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했었죠. 통합과학에서 충격량과 운동량. 그렇죠? 그래서 충격량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운동량은 무엇이었나요? 운동량은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그러면 충격량이란 뭘까? 그렇죠.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넘어가면 요거 가지고 요거 했으면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누며 주면 이게 힘이었죠. 그래서 어떤 물체, 질량을 가진 물체에다가 얘 속도가 있어. 그런데 외력,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물체는 속도가 변하지.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변한다는 얘기야. 운동량이 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지만 요 힘을 가해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운동량은 적게 변할 테고 똑같은 힘을 더 오랜 기간 가하게 되면 운동량은 더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좀 더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또 어떻게 돼서 F 델타 T라고 쓸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을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뭐냐? 힘과 시간의 곱입니다. 얼만큼 운동량을 많이 변화시켰는지, 얼만큼 많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런데 요걸 약자로 나타내면 임팩트에서 I라고 나타내는 거, 힘 F 곱하기 델타 T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F 델타 T니까 F는 우리 알고 있는 공식 뭐가 있나요? F는 ma입니다. 무슨 법칙이었죠? 가속도의 법칙이었죠? 곱하기 델타 T죠. 그래서 요거는 또 써서 보면 m 곱하기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곱하기 델타 T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m 델타 V가 되죠. 근데 요거 써보면 m 델타 V 속도 변화량이니까 m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mv 빼기 mv 제로. 그런데 mv가 뭐였니? mv. 그래서 요거는 충격량 운동량 P는 mv였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P 빼기 P 제로. 뭔 소리냐?
미지수를 정리해 보면 m은 질량이고요. v는 나중 속도. 이거 안 나오네. 잠깐만. 그 다음에 v0는 처음 속도. 그 다음에 p는 나중 운동량. p0는 처음 운동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그래서 빼주니까 뭐야?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결국엔 요 공식을 쫙 써보면, 한글로 써보면 충격량은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게 답니다. 그럼 이게 물리적인 의미는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물리적은 이렇지만 우리 이거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캐치볼이라는 걸 합시다. 볼을 잡는 거. 그런데 그 고무공이나 그거 말고 그 프로야구나 그거 하는 그 하드볼 알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뭐 커브볼 던지고 뭐 그런 실제 야구공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제 캐치볼을 던지고 받고, 그 다음에 받고 던지고를 이제 한다고 쳐. 그러면 뭐 사람 손이 해서 이제 손으로 받는다고 쳐. 그러면 글러브가 있으면 글러브로 뻑뻑 소리가 나면서 이제 받겠지만, 만약에 이 공을 손으로 잡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이 올 때 멋지게 해서 탁 하고 이렇게 잡니? 아니면 잡아본 사람들은 알죠? 잡으면서 그거 충격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 잡을 때 어떻게 돼? 뒤로 몸을 쫙 뒤로 뺍니다. 앤드 손을 공이 날라오면 공이 오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뒤로 빼. 그래야 덜 아프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뭔 소리냐면 공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공의 질량이 있고요. 공의 속도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공이 날아가기 전에, 부딪히기 전에 운동량이 있겠죠. 그런데 공이 손에 잡혔어.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뭐겠니? 요게 처음 속도가 V고 나중 속도가 있을 거야. 손에 부딪히고.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얼마니? 당연히 멈췄으니까 제로가 되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mv 빼기 mv 제로인데 나중 속도가 제로니까 요거지. 다시 말하면 처음 운동량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무슨 말이냐면 공이 가지고 있고 나중에 멈춰지는 운동량의 변화량 일정해. 요게. 그러면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인데 요거는 F 델타 T래. 공이 던져져서 멈출 때까지 일단 운동량의 변화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충격량은 일단 정해져 있어. 그럴 때 델타 T를 크게 하면, 요게 일정하게 되면 델타 T를 키우면 힘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공이 날아올 때, 공이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얘가 길어지면 힘이 줄어들어. 그래서 덜 아파. 앤드 공이 날아오는데 딱 하고 멈췄어. 바로 그 순간 딱 멈췄어. 그래서 뻑 소리가 났어. 그러면 손은 열나 아프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그런 같은 이치로 여기 계란이 있다고 합시다. 계란이 있는데 계란이 떨어지는데 바닥에 바로 떨어지면 얘는 깨져버리지. 그런데 바닥이 아니고 그 위에 쿠션을 둡니다. 쿠션을 두면 계란이 깨지지 않아. 왜 깨지지 않냐면 계란이 내려오다가 쿠션에 부딪혀서 쿠션이 짜부러지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게 해줍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을 받는 힘이 약해져. 그래서 받는 힘이 약하니까 깨지지 않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35페이지 아래에 있는 거 보면 날아오는 물풍선을 손을 받을 때 물풍선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물리량 크기를 줄여야 하나요? 라고 얘기하면 힘을 줄여야 되지. 그러면 어떤 요령이 필요해? 결국엔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준다. 어떻게 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속력을 줄여줍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36페이지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이나 자동차의 범퍼처럼 충격을 감소시키는 장치가 많다. 이런 감소시키는 원리는 뭘까라고 얘기하면 보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의 충돌 실험이야. 그러면 충돌 시간이 멈출 때까지 시간이 짧을 때랑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 때야.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요 앞쪽에 범퍼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범퍼가 있어가지고 범퍼가 찌그러질 때까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주면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최고조가 작아져. 그래서 요 충격량 S1이랑 S2의 경우는 당연히 똑같은 면적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지면 충격량은 일정한데 당연히 시간이 짧아지니까 충격력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힘이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그러니까 덜 다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범퍼가 있을수록 훨씬 더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덜 다칩니다. 물론 그런 이치로 자동차의 에어백, 그래서 에어백이 터져 나오면 요 안에 부딪히면 사람이 멈출 때까지 그 쿠션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37페이지 얘기를 했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그 3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포수 글러브도 있어요. 그러면 포수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충격력을 줄여주냐라고 얘기한다면 포수 글러브랑 혹시 야구 글러브 비교해본 사람 알겠지만 투수 글러브랑 모양이 틀립니다. 포수 글러브의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얘기하면 글러브 주변에 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포수 글러브의 경우는요 상당히 좀 얇습니다. 자전거의 헬멧의 경우는 왜 이런 식으로 생겼냐면 쿠션처럼 좀 부피가 좀 크죠.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충격을 가하게 되면 얘가 짜부러집니다. 짜부러지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충격력을 낮춥니다. 그래서 요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충격의 시간을 줄여주면 충격력이 작아지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안전장구의 활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